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고 싶은 분들께 아스터리언이 인사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분석은 단순히 수익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를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왜 그 타이밍에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까지 구조적으로 풀어내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내용은 2026년 2분기,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다루고 있는데 이 구간은 그냥 지나가면 아까운 타이밍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면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을 보면서 비슷한 차트를 보고도 전혀 다른 결과를 얻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점에서 잡고, 누군가는 고점에서 따라붙고, 또 누군가는 같은 구간에서 계속 흔들리기만 합니다. 그 차이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구조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조라는 것이 단순히 차트 몇 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흐름과 타이밍, 그리고 개인의 대응 방식까지 연결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수위 분석을 보시면서 단순히 방향만 보지 마시고 언제 눌리고 언제 풀리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2분기 수위 흐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2026년 2분기 수위 흐름을 전체적으로 먼저 보시면 이 코인은 밈코인처럼 극단적으로 흔들리는 구조도 아니고 그렇다고 XRP처럼 무겁게 움직이는 구조도 아닙니다. 중간에 위치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잡히면 빠르게 따라가고 방향이 없으면 생각보다 길게 정체되는 성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는 단순히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눌리고 언제부터 풀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탄력이 붙는지를 구간별로 정확하게 나눠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런 구조에서는 표면적인 가격 움직임보다 내부 에너지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지는데 이 부분이 바로 개인별 에너지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체 구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분기 수위는 초반에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방향이 계속 지연되는 구간으로 시작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상승을 시도해도 이어지지 않고 하락을 시도해도 무너지지 않는 형태가 반복됩니다. 즉,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 밀리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에너지가 풀리면서 방향이 한쪽으로 정리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는 움직임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 이 방향이 단순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가속이 붙으면서 추세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초반 눌림, 중반 전환, 후반 가속입니다. 이 패턴은 단순한 가격 흐름이 아니라 에너지 흐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간 구간을 잘못 해석하면 완전히 반대로 대응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행성 흐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달의 흐름입니다. 4월 초반까지는 달의 에너지가 상당히 약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말은 곧 시장 참여 에너지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어질 힘이 없고 전체적으로 무거운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5월로 넘어가면서 달의 에너지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회복은 갑자기 강해지는 형태가 아니라 서서히 올라오면서 시장의 체력을 복구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이전과는 다르게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이 되면 달의 에너지는 안정적인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이 상태에서는 단순히 반등이 아니라 지속적인 흐름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에너지가 충분히 받쳐주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후 흐름을 보겠습니다. 4월에는 나후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시기에는 방향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만들어지려는 흐름을 계속 지연시키고 왜곡시키는 역할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승처럼 보였다가 바로 꺾이고
하락처럼 보였다가 다시 회복되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5월로 넘어가면서 라후의 영향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시장이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동안 막혀있던 방향성이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6월이 되면 라후의 영향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더 이상 흐름을 막는 요소가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시장은 훨씬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성입니다. 수성은 이번 분기 전체에서 계속 활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만들어지는 것과 별개로 그 과정에서 변동성은 항상 크게 유지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방향이 맞더라도 중간에 흔들림이 계속 발생하고 단기적으로는 완전히 반대로 보이는 움직임도 자주 나오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단순히 방향만 맞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방향 안에서 어떻게 버티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이 부분 역시 개인별 대응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과 목성 흐름을 같이 보겠습니다. 태양은 4월 중반부터 서서히 영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점점 중심축을 형성하면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 태양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살아납니다. 이 시점에서는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방향 자체를 만들어내는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바로 방향이 결정되는 핵심 구간이 됩니다. 여기에 목성이 5월부터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목성은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그 방향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상승이면 더 크게 상승시키고 흐름 자체를 추세로 만들어버리는 힘입니다. 그리고 6월이 되면 태양과 목성이 완전히 결합된 형태가 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방향이 단순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눌림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회복되고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체 흐름을 다시 정리하면 초반에는 라후와 약한 달 때문에 눌리고 중반에는 태양과 목성으로 방향이 만들어지며 후반에는 그 방향이 강하게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차트 분석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 흐름 자체를 읽는 방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 개인의 타이밍과 대응 방식까지 맞춰서 구조를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 구간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4월 구조부터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4월의 수익 흐름은 겉으로 보면 계속 뭔가 시도는 나오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구간입니다. 상승을 시도하면 바로 힘이 빠지고 하락을 시도하면 다시 받쳐주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라후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방향 자체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달의 에너지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 에너지가 부족하고 상승을 이어갈 힘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움직임을 보면 올라갈 것처럼 보이면서 계속 눌리고 반대로 아래로 빠질 것 같다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는 박스권 안에서 계속 흔들리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체감상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월은 하방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는 상태에서 상승은 계속 실패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단순히 방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계속 실패하는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익숙해지면 시장이 안 움직일 때 괜히 휘둘리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5월 구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월은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구간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맡고 있던 라후의 영향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태양이 중심축을 형성하면서 방향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목성까지 개입하게 되면서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실제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됩니다.
초반에는 여전히 흔들리는 모습이 남아있지만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방향이 점점 한쪽으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상승이 나오면 이전처럼 꺾이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기 시작하고 흐름 자체가 살아나는 느낌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5월은 단순히 움직이는 구간이 아니라 방향을 잡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장 방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입니다. 같은 상승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초입에서 잡고 누군가는 끝에서 따라붙게 되는 차이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제 6월 구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은 이미 만들어진 방향이 본격적으로 가속되는 구간입니다. 태양이 완전히 중심축을 잡고 있고 목성이 그 방향을 계속 확장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강하게 밀리는 형태가 됩니다. 달의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시장 참여, 에너지 역시 충분히 받쳐주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추세가 유지되고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실제 움직임에서는 눌림이 나오더라도 깊지 않고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패턴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다만 이런 강한 추세 구간일수록 개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수익의 크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상승장에서도 누군가는 끝까지 가져가고 누군가는 중간에 털리게 되는 차이는 결국 구조를 얼마나 이해하고 대응했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일수록 단순한 정보보다 개인에게 맞는 흐름 설계가 왜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고점과 저점 구조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수위의 2분기 저점은 4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는 라후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고 달의 에너지도 충분히 올라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눌려있는 구간입니다. 상승을 시도하더라도 이어지지 못하고 투자자 심리 역시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형성되는 저점은 단순한 가격의 바닥이라기보다는 에너지가 가장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구조적인 저점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타이밍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후 대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기 고점은 6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는 태양과 목성이 동시에 강하게 작용하면서 방향성과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간입니다. 즉, 단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과 참여도가 동시에 극대화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고점 형성 이후의 리스크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점은 단순히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보다 언제부터 에너지가 과열되는지를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부분 역시 개인별로 대응 타이밍이 크게 갈릴 수 있는 핵심 구간입니다. 이제 전체 흐름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4월은 눌림이 이어지고 하방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구간입니다. 상승을 시도하더라도 계속 실패하는 흐름이 반복되기 때문에 방향보다는 구조를 읽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5월은 전환이 발생하면서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전과는 다르게 움직임이 이어지고 방향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은 그 상승이 가속되는 구간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방향이 더 강하게 확장되면서 추세가 완성되는 흐름입니다. 이 전체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하면 눌린 뒤에 강하게 올라가는 정석적인 추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최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전체 기준으로 보면 수위는 명확하게 상방 우위 구조입니다. 다만 이 상방은 처음부터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4월이라는 눌림 구간을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상승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반만 보고 판단하면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밈코어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대신 리스크도 극단적으로 크지만 수위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추세형 상승 구조에 가깝습니다. 즉, 급등은 덜하지만 대신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으로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단순히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같은 상승장에서도 누군가는 큰 흐름을 다 가져가고 누군가는 중간에 계속 흔들리면서 수익을 놓치게 되는 차이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제 실제 대응 전략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4월은 절대 무리해서 추세를 따라가시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방향 자체가 계속 실패하기 때문에 짧게 대응하거나 구조를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5월이 되면 방향이 확인되는 시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단기 대응이 아니라 중기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6월은 눌림이 나오면 매수로 대응하면서 흐름을 따라가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인 시기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판단보다 흐름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묶으면 같은 시장 안에서도 누구는 타이밍을 정확히 잡고 누구는 계속 엇박자를 타게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흐름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계했느냐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을 따라가는 것과 자신에게 맞는 타이밍 구조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개인 맞춤형 구조 설계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결과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를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위는 4월에 눌리고 5월에 방향을 잡고 6월에 강하게 달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최종 방향은 분명하게 상방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2분기 수위 흐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단순히 상승이다 하락이다를 넘어서 언제 눌리고 언제 방향이 만들어지고 언제 가속이 붙는지까지 구조적으로 이해하셨다면 이미 시장을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셨을 겁니다. 결국 시장이라는 것은 같은 흐름 안에서도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누군가는 계속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구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흐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같은 수위 상승장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끝까지 가져가고 누군가는 중간에 계속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한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흐름이 과연 나에게 맞는 구조인지 아니면 단순히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분석이 끝난 뒤 뒷부분에 이어지는 추가 영상에서는 더 나은 인생을 위한 개인별 맞춤 에너지 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나 개인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이럴까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노력했고 분명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또 결과가 어긋났습니다. 이게 한 번이면 운이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두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결과가 반복된다면 그건 더 이상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아닌 방향이 애매한 상태가 이어지는 시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없고 관계도 일도 돈도 뭔가 늘 한 박자씩 어긋나는 느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겠지? 더 노력하면 될 거라고. 더 잘하면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같은 방식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한 자리에서 멈춥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에너지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회가 와도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잡고 누군가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같은 관계 안에서도 누군가는 편안하게 중심을 잡고 누군가는 늘 소모되는 쪽에 서 있습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누군가는 흐름을 타고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서 흔들립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조는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만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지혜 안에는 한 사람의 에너지 구조를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고난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보완하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아스터리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히 원석을 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 구조를 분석하고 지금 막혀있는 흐름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읽은 뒤 그 구조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행성 공명 교차 검증, 배열에서 발생하는 수리적 리듬, 원석 고유의 에너지 성질,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구조로 완성됩니다. 원석은 오래전부터 에너지를 담고 전달하는 매개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스터리언 시그니처는 그 원석을 단순히 손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구조에 맞게 설계해 매 순간 당신 곁에서 흐름을 보완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에,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에,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의 구조가 조금 더 열려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구조를 의심해 보세요. 아스터리언 시그니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조용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만,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